7경기인데 모르겠어요. 내 기준상 내 기준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분석하다 보면 뭐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예?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전력은 분명히 여기가 앞서는데 못 뜰 것 같은데 막상 우리 마킹하기 직전에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못 뜰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그 경우의 수, 경우의 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변수 그런 것들까지도 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왔고 저는 진짜 이거 재미삼아서 올무 7경기 올무 해가지고 저는 담배 하나 튕구겠습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7,000배 나오더라고. 담배 한 갑 딱 튕구면은 3,500만 원 되더라고요. 저는 재미삼아 하나 넣을게요. 자, 봅시다. 이제 시작합니다. 아니요, 그냥 올무. 재미삼아 가는 거예요. 자, 사수부터 봅시다. 사수하고 스페지아. 자, 사수 일단은 최근에 분위기 좋습니다. 그죠? 이게 언제부터 좋아졌냐면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나는 시점 그때부터 해가지고 최근 8경기 동안 5승 2무 1패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 업셋을 해준 경기들, 강팀들 상대로도 이긴 경기, 뭐 AC 밀란, 아탈란타, 로마, 직전 경기 로마까지 해가지고 역배받고 이긴 경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셋도 잘하고 나름 홈에서는 믿을만하다. 나폴리 경기 제외하고요, 그죠? 그래서 최근 폼도 그렇고 오늘 전력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자, 스페지아 볼게요. 인테르 상대로 2대1로 이기긴 했는데 뭐 그때 이제 인테르가 PK 실축도 있었고 뭐 나름 또 운도 따르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페지아 딱 감독 바뀌고 3경기 1승 2무 0패. 감독 바뀌고 나서 아직까지 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올 시즌에 얘네 둘의 맞대결을 보면은 뭐 2대2 무승부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충분히 스페지아 같은 경우에도 폼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감독 바뀌고도 득점 폼도 괜찮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경기 충분히 비벼볼 상황은 되는데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얘네 둘 맞대결 기본적으로 다득점 경기들이 많아요. 그죠? 다득점 경기들도 많고 지금 사수올로 같은 경우에도 폼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근래 들어서 얘네 둘의 맞대결을 보면은 일단 사수올로는 스페지아한테 골을 무조건 넣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사수도 득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최근에 폼도 워낙 괜찮다 보니까 사수가 이 경기는 그래도 좀 잡아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니까 이 상대 전적에서도 스페지아가 사수 상대로 이긴 경기들도 꽤나 있더라고. 기본적으로 다득점이 워낙 베이스로 깔려 있는 애들이라서 사수 승과 오버 쪽이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전력 대 전력으로 평가한다면 그래도 사수가 이길 것 같아요. 대신에 만약에 변수가 일어난다면 이거 스페지아가 뭐 올 시즌 맞대결처럼 2대2 무승부가 난다든지 그러니까 스페지아가 만약에 2골을 넣어버린다, 직전에 인테르 상대로도 2골 넣었던 것처럼 그렇게 2골을 넣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거 승도 좀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그냥 승이랑 오버랑 다 가자, 둘 다 가자. 근데 뭐 저는 생각했을 때 3대1 예상합니다. 저는 3대1을 예상해요. 아시겠죠?
만약에 사수올로가 변수 없이 이긴다면 요 경기 마인까지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변수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스페지아가 정말 잘해준다면은 오버는 충분히 갈 거야. 갈 건데 사수올로가 이 경기를 잡는다면은 저는 마헨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최근에 폼 자체가 좋습니다. 사수올로가 아시겠죠? 그래서 사수 마헨까지도 충분히 건드려 볼 만은 할 것 같다. 자, 그리고 뭐 폴란담하고 슈타르트는 그냥 무나 햄무 쪽 때리세요. 전 이게 좀 관건이네요. 이게 내가 생각한 배당이랑 너무 다르다.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배당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막 앞전에 사우스햄튼하고 브렌트포드 보세요. 제가 분명히 그 경기에 대해서 배당 의심을 했거든요. 브렌트포드가 한 1.7대 받아야 정상인데, 정상적으로 경기하면 브렌트포드가 이 마인 때리는 건데, 근데 결국에 2대 0으로 이겼죠. 배당 의심을 해도. 그래서 이게 배당 의심을 한다고 뭐 무조건 다 맞는 경기도 아니고, 또 내 예상대로 배당 의심이 이상한 경기들은 또 이상하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랜트포드 그전 경기 때 그 저기 뭐냐 에버튼 상대로 12경기 무패 행진하다가 결국에는 에버튼 상대로 끊겼잖아. 그때 배당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다 틀리지도 않는데 뭐 이상하다는 거는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당이 좀 이상합니다. 자, 맹그리 라이프치히 상대로 3대 0으로 졌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중원에 이제 바이글 못 나오면서부터 지금 단 한 골도 못 넣고 있어요. 글라트바흐가. 그리고 오늘 또 벤세바이니도 결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왼쪽 측면하고 중원이랑 이제 누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그래도 맹그리가 오늘 브레멘한테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까 전에 뭐 저기 도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맹그리가 홈에서 이제 브레멘한테 잘 안 지다 보니까 뭐 그런 이유에 있어서 정배를 받은 거는 뭐 이해는 돼요. 그리고 이제 맹글이 지금 뭐 중원부터 전반까지 뭐 플레아라든지 그다음 뭐 슈팅들 그다음에 뭐 뒤랑 호프만 딱히 득점 자원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 없는 자원들 가지고 지금 최근 3경기 무득점이에요. 이게 좀 저는 크다 봅니다. 자, 브레멘 지난 경기 때 레버쿠젠 상대로 2대 3으로 졌죠. 2대 3 패. 근데 뭐 아쉽게 지긴 했지만 뭐 그래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최근에 뭐 성적 자체가 뭐 그리 나쁜 편은 아닌데 뭐 그렇다고 좋다 안 좋다를 정확하게 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올 시즌 맞대결에서 5대 1로 이겼어요. 브레멘이. 근데 중요한 거는 브레멘은 5대 1로 이겼을 때 그 멤버가 오늘 그대로 나와줄 수 있어요. 근데 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바이글도 없죠. 바이글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직전 얘네 둘의 맞대결 이 5대1 났을 때 오늘 이제 글라트바흐 빠지는 벤세바이니 같은 경우에도 6경기 때 한 경기 자책골을 넣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맹글이 전력 누수도 있고 올 시즌에 지기도 했고 딱 브레멘은 그 멤버 그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비크루크도 그렇고 뭐 두쿠슈도 그렇고 뭐 바이저도 그렇고 득점을 다 했던 자원들이 그대로 나와줍니다. 수비부터 중원까지 그대로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맹그리가 전력 누수도 있고 올 시즌에 지기도 했고
지금 뭐 만약에 뭐 노이하우스가 오늘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폼이 개폼이고. 그래서 이거 맹그리가 확실히 불리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래 보고 저래 봐도 브레멘이 더 유리해 보여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아까 도전님 말씀하신 대로 홈에서 잘 안 진다. 요거를 대입했을 때도 뭐 홈에서 뭐 해외 쪽 기준 한 2.3배 요렇게 주면은 수긍은 했을 것 같아요. 아, 딱 내가 원하는 배당이었을 것 같아. 근데 해외 쪽에서 1.9달이 주고 지금 더 빠지고 있죠.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정배를 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리고 뭐 상대 전적도 있고 다양하게 봤을 때는 정배 준 거에 대해서는 뭐 결장자가 있고 폼이 안 좋고 한 거에 이 대해서도 이해는 되지만 야 이렇게까지 배당을 준 거는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이 경기가 그냥 순수 전력 대 전력으로 정상적인 경기가 나온다면은 저는 브레멘이 이길 것 같습니다. 예, 이길 것 같아요. 물론 무승부도 감안은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프렌 쪽이 우선적으로 좋아 보여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맹그리가 지금 최근에 세 경기 동안 득점 자체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만약에 내 기준상 오늘 경기들 중에서 온오버에서 정배가 이 오버가 제일 정배거든요. 이 경기가. 그래서 야 이거 부술라면 이거 오버 부술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맹그리가 득점을 못한다 칩시다. 근데 이렇게까지 맹그리한테 좀 이 낮은 배당을 줬다는 거는 브레멘도 분명히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레멘도 만약에 득점을 못한다 0대0 생무까지도. 어. 근데 만약에 정상적인 경기가 나온다면은 저는 브레멘이 이 경기 안 질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정상적인 경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는 브레멘에 뭐 2대2무 그렇다고 아까 저기 뭐냐 도전님이 말씀하신 대로 브레멘이 글라트바흐 원정 가가지고 이긴 경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딱 비빈다. 2대2 무승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프렌이랑 오버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 경기 만약에 변수 있다면 무승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봅니다. 아시겠죠? 저는 무승부 오늘 경기 이 경기 무승부를 두 군데다 넣어놨거든요. 아, 세 군데 넣었네요. 예, 무승부 거의 세 군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까지도 본다. 아시겠죠? 자, 아타리하고 엠폴리. 나폴리한테 2대0으로 졌고 최근에 4경기 동안 패패무패예요. 그리고 이 4경기 동안 한 골 넣었습니다. 자, 일단은 상태 안 좋죠. 그죠? 상태가 좋다라고 말을 못 해요. 근데 야, 이게 상대 전적상 그리고 감독의 상성상 야, 이거를 아탈란타를 안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전력에서 뭐 쿠프 마이너스도 그렇고 그죠? 수비 쪽에 짐시티도 그렇고 빠지긴 하는데 엠폴리 상대로라면은 뭐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봐요. 자파타도 있고 뭐 중원부터 전반까지 뭐 자파타도 있고 뭐 바샬리치 그죠? 그다음에 루크만도 있고 뭐 데룬도 있고 충분히 해줄 만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봅니다. 자 엠폴리 그 최근 7경기 동안 무승입니다. 얘네도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와 진짜 딱 한 가지 걸리는 건 있어요. 진짜 딱 걸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잠깐만.
최근에는 엠플리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 그 이게 이게 데이터적으로 데이터적으로 그렇게 신뢰할 만한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엠폴리가 올 시즌에 원정에서 어느 정도 골을 잘 넣는 팀들 있죠. 엠폴리가 원정에서 상대 팀이 그래도 홈에서 강한 애들 상대로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엠폴리가 확실히 좀 불리하다는 조건이죠. 원정에서 역배를 받은 거니까 그 조건일 때, 야 이게 핸디캡이 문제예요. 피오렌티나 상대로 무승부, 인테르 상대로 이겼고요. 라치오 상대로 무승부, 우디네스 상대로 무승부, 유벤한테 딱 졌습니다. 그리고 토리노랑 무승부, 볼로냐한테 이겼고요. 레치한테 비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정에서 이렇게 업셋한 경기들도 있고 무승부를 워낙 많이 깔아줬다 보니까 이게 좀 불리해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승점 먹는 경기들이 너무 많았어서 그런 불안 요소 정도. 뭐 그거 말고는 뭐 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팀 상성, 감독 상성 이런 걸로 따져왔을 때는 아탈란타가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요거 딱 하나가 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뭐 전력 상황도 그 다음에 뭐 팀 상성, 그 다음에 뭐 뭐가 있을까? 팀 상성, 뭐 감독 상성, 그 다음에 뭐 홈 원정,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그래도 아탈란타가 당연히 잡아줘야 되는 경기는 맞다는 거야. 자, 근데 저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경기 언더가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 아탈란타도 골이 적잖아요. 맞죠? 엠폴리도 골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를 누군가가 오버를 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탈란타가 낼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아탈란타가 딱 한 골 차 이길 것 같아.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얘네들이 2대 0으로 언더 났었거든요. 그날 경기도 오버가 정배였는데 언더가 났어. 그래서 이 경기 아탈란타도 원캉 지금 득점도 안 되고 하니까 일단은 언더 쪽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대신에 이게 역배다 보니까 확실히 좀 불안 요소는 있잖아요. 만약에 이 경기를 누군가가 오버를 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탈란타가 내겠죠. 그래서 뭐 다양한 요소를 봤을 때 그래도 아탈란타 승을 잡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언더까지도. 아시겠죠? 자, 만약에 아탈란타가 무승부가 뜬다면은 뭐 택도 안 하게 0대 0 무승부 안 뜨겠나? 1대 1 무. 만약에 뜬다면. 아까 전에 제가 그 글라트바흐 경기 무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탈란타도 뭐 무나 햄무 쪽으로 일단은 보험식으로 고배당으로 째서 가긴 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고배당은 그냥 뭐 던져놓고 하나 들어오라 약간 이런 식이라서. 자, 노팅엄하고 뉴캐슬. 노팅엄 최근에 수비가 안 좋죠. 이제 그 노팅엄 저기 뭐냐 그 수비 좋은 거 있잖아. 언더 계속 가다가
그거 이제 내가 봤을 때 끝난 것 같아요. 수비 운빨 자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안 그래도 장기 부상자 많은데 지금 부상자 또 생겼죠. 그죠? 오늘 일단은 우드도 결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브레넌 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장 의심이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원은 그냥 나오던 대로 나올 거예요. 깁스 화이트도 그렇고 뭐 브룰러라든지 존조 셸비. 그래서 중원은 그대로 나와줄 텐데 우드하고 브레넌 존슨 자리에 그 데니스하고 아예우 지금 일단 예상 명단 들어가 있거든요. 아예우 누군지 아시죠? 그 요번에 우리 월드컵 때 가나 국대 아예우. 그 크펠의 그 아예우 아닙니다. 크펠 그 아예우 형입니다, 형. 그래서 일단 아예우가 그 겨울 이적 시장 통해서 왔거든요. 요번에 겨울 이적 시장 통해서 노팅엄으로 왔는데 FA로 왔어요. FA로 왔고 그 EPL의 경험치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오고 나서 몇 경기 뛰긴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보여준 건 없었습니다. 아무튼 아예우도 나와줄 것 같고 선발로. 자, 뉴캐슬 봅시다. 직전 경기 울버 만나가지고 그래도 이기긴 했죠. 드디어 무승 행진을 좀 끊어냈는데 그때 이제 이삭도 그렇고 알미론도 그렇고 뭐 득점을 해주면서 다시 좀 살아날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다. 일단 뭐 조엘링턴 결장이긴 한데 어차피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 그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백업까지 워낙 좀 다양하게 기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문제 없고 그 다음에 기마랑이스도 돌아온 상황에서 그죠? 저는 막 크게 문제 없다. 그래서 뉴캐슬이 이 경기 당연히 잡아야 정상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잡기도 했었고요. 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 경기에서 그냥 핵심은 노팅엄이 골을 넣을 것인가. 전 딱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노팅엄이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경기. 일단 제 기준상으로는 못 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못 넣을 가능성이. 왜냐면 지금 일단은 폼이 안 좋은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드도 그렇고 만약에 존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장 의심 떠 있는데 만약에 못 나온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글쎄요. 득점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같아. 매우 낮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엘링턴 빼고는 나머지 전력에서 문제가 없어요. 수비 쪽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보트만도 그렇고 번도 그렇고 트리피어도 그렇고 수비 쪽에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뉴캐슬이 빡빡한 경기 운영할 텐데 이 경기 뉴캐슬이 뚫냐 못 뚫냐 딱 요 차입니다. 근데 뉴캐슬이 당장에 득점 폼이 좋습니까? 지난 경기 두 골은 넣었다 치자. 오케이. 지난 경기 두 골 넣었어. 인정합니다. 왜냐? 나 그 경기 뉴캐슬 승 갔잖아. 아시죠? 그 울버햄튼 그 핸디캡 그거 때문에. 다들 기억나시죠? 근데 울버햄튼 그 경기 제외하고 그 경기거든요. 울버햄튼 경기. 그 경기 제외하고 그 전 경기들 보세요. 득점 폼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노팅엄이 아무리 홈이라도 지금 폼에서 지금 전력에서 득점은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득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더입니다. 언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상으로 이 전력상으로 정상적인 경기가 나왔을 때는 뉴캐슬이 2골, 3골 넣어서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뉴캐슬 승까지.
근데 한 가지 불안 요소는 있어요. 한 가지 불안 요소들. 뭐냐면 지난 경기는 그래 어떻게 울버햄튼 상대로 한 경기 잡아냈다고는 치자. 어, 잡아냈다고는 치지만 막상 지금 원정에서는 득점 폼 자체가 별로 안 좋거든요. 보이시죠? 어. 그래서 뉴캐슬이 진짜 이거 헛짓거리 하면은 야 이거 진짜 0대0 무도 생각은 해야 안 되겠나? 음,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언더 쪽도 괜찮아 보이고 저는 그래도 뭐 정상적인 경기가 나온다면은 뉴캐슬 승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이올리드 빌바오. 아, 와, 이 경기는 진짜 분석하기가 거의 뭐 헬 난이도라서 저는 어차피 가져가지도 않을 거고 저는 그냥 바이올리드 프렘 봤습니다. 빌바오도 요새 뭐 완전 코딱지 파고 있어가지고 아시겠죠? 리옹낭트. 이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1번 리옹승, 2번 낭트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오버, 햄무. 오버. 호호, 오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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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라카제트가 예상 명단에 떠 있네. 라카제트하고 카케레하고 톨리소 체르키. 타글라피코하고 루케바하고 디오망데. 낭트는 몰레하고 가나고하고 뭐 어차피 낭트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뭐 모하메드도 있고 그죠? 개상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블라하고 시몬하고 무투사미 시소코 지로토까지 수비 쪽에 일단은 뭐 어차피 멀리는 계속 장기 결장이고 그죠? 그다음에 샤를 트라우레 일단은 샤를 트라우레하고 코코하고 치리벨라. 전력에서는 그래도 리옹이 조금 더 앞서긴 해요. 근데 낭트가 형님들 잘 들으세요. 낭트는 있잖아요. 뭐 전력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라든지 상황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낭트 팬이다 보니까 전 낭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낭트 팬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되게 유심히 봐요. 낭트를. 근데 배팅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닙니다. 요건 참고하세요. 배팅하기엔 좋은 팀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낭트랑 앞전에 니스랑 붙었을 때, 그때 뭐 낭트 같은 경우에는 대항전 일정도 있었고 니스가 워낙 분위기가 좋은 때라서 당연히 니스가 이겨줄 줄 알았지만 무승부가 뜬다든지. 생각보다 분석 자체가 그렇게 쉬운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둘이 음, 올 시즌도 무승부가 있었고 뭐 대부분이 지금 보면은 리옹이 그래도 한두 골 차로 이기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리옹 폼 보면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근에 리옹 폼 보면요. 확실히 좀 기복이 좀 심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잡아내야 되는 경기들을 못 잡는 경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반대로 야 이거는 조금 야좀 리용이 좀 불리한데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그 직전에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경기 때 좀 강한 팀이랑 붙으면은 좀 불리한데 싶을 때 또 이겨. 아니면 무승부를 띄운다든지. 그래서 저는 뭐 요 경기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리용 지금 핸디캡이 요 따구거든요 지금. 보세요 정배 받고 못 이긴 경기들이 너무 많아. 봐봐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어. 맞죠? 그래서 저는 뭐 딱히 배팅하고 싶진 않다. 분석 자체가 어렵다. 전력 대 전력이라면은 그래도 리옹이 뭐 한 골차 정도는 이겨줄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생각대로 안 가는 팀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냥 무나 해무 쪽 볼게요. 근데 만약에 오늘 그 우리 배터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만약에 이 홈팀들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리옹 홈승을 찍어간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어. 근데 모르겠다. 나는 어제 아스날처럼 좀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딱히 배팅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